이게 또 겨울에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겨울에는 없죠. 여름이나 이제 네. 봄, 가을 뭐 그때쯤에 이렇게 약간 대목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맞아요. 그때 바짝 이제 벌면 얼마 정도까지 버세요? 올해 제일 많이 쳤어요. 228만 평 정도 달을 쳤고요. 네. 벼만 밭은 계산 안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부조정사 비용 나가고 뭐 나가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평당 20원으로만 그냥 고불 하면은 그래봤자 5천만 원 좀 안 돼요. 그게 순이익인가요? 거의 순이익인데 거기서 아. 조금 세금 내고 뭐 그 정도 하면은 한 그래도 4천만 원 정도? 그러면 겨울에는 어쨌든 일 안 하고 그게 두 달, 7, 8월 달 번 거예요. 아, 두 달이라고 4천만 원 번 거예요? 예. 벼만. 아, 네, 계속 치고 싶지만은 네. 없죠. 더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일감이 이제는 없는. 네, 벼가 이제 수확 약 실시간이 딱 끝나요. 그래도 두 달이라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1년 동안 연봉으로 받는 돈을 순이익으로 그것도 버는 네, 거면 그럴 괜찮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추가로 저는 이제 방제 시즌 끝나고 이렇게 밥방제 있을 때는 밥방제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안녕하세요. TV, MTV. 아, 안녕하세요. 이제 앉으시죠. 오늘 추석이라고 뭐 저기 이거 아니 막상 소금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소금. 천공 잘 자라고 있죠? 네, 아주 괜찮아요. 착한 괜찮습니다. 밭으로 이제 가는 건가요? 밭으로 가는 거예요. 아. 저희 물만 조금 막 와, 근데 저 배합하는 것도 이게 평수가 넓어서 그런지 꽤 오래 걸리네요. 혼자 하면 하루 종일. 이곳은 매우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밭이라 길이 매우 험합니다. 거기다가 여기 나무 숲 이런 데 근처에 있으면 더 안 잡혀요, 이게. 지형을 미리 탐색하기 위해 작은 드론을 먼저 띄웁니다. 드디어 이번 여정의 첫 번째 비행입니다. 굉음과 함께 날아오르는 방제 드론. 드론에 농약을 싣고 연계되어 있는 노즐로 분사를 하며 비행합니다. 요즘 드론은 워낙 장비가 좋아져서 자동 비행도 가능하지만 이런 험한 지형들은 아직 사람이 직접 조종해야 합니다. 김윤홍 대표는 그마저도 카메라만 보면서 작업한다고 합니다. 카메라만 보며 드론을 조종하는 일은 시계의 비용보다 훨씬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더 정교하고 더 수월하게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한 번 비행을 하면 배터리와 농약을 다 사용하고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터리와 농약을 교체하고 다시 날아올라야 합니다. 근데 그늘에서는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가 가장 전파가 쟤랑 잘 닿으니까. 아, 전파 때문에. 네, 탁 트인 곳은 내가 가장 높은 곳을 선점하는 게 좋거든요. 아. 힘들죠, 오는데. 그치?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최 PD도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밭이 몇 개나 더 있다고 하니 아직은 멀었습니다. 체력이 받쳐줘야 돼요. 아. 저 밑에서 봤을 때는 여기 위에가 안 보여가지고 작은 줄 알았는데 지금 저쪽도 지금 안 보이는데 저 네. 뒤까지 있는 네, 거잖아요. 언덕 뒤까지 있어요. 와. 안 힘드세요? 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약 20번의 비행으로 방제를 마치고 다음 밭으로 이동합니다. 계속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밖에. 형님 혹시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네, 썸? 썸 있으세요? 몰라요, 그 아직 뭐. 나이가 지금 여쭤봐도 되나요? 저 86년생 37이요. 채널 보는 분이 90% 남자. 서글서글하고 마음 착한 우리 윤홍 대표님 데려가실 분 계신가요? 두 번째로 도착한 천공밭은 보기와 다르게 정말 어려운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곳곳에 전깃줄이 있어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에 매우 집중해서 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카메라로 보니까 엄청 빠르네요? 카메라가 빠르요? 또 되게 굉장히 느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
현재 속도 치고는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원래는 한 몇 정도예요? 그럼 빠르다 싶을 정도. 저는 14에서 18? 이거 2배예요? 네. 밭도 10 정도는 하는데 여기 너무 낮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는 좀 시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엄청 낮게 날 수밖에 네, 없네요. 낮게 날아요. 오. 드론 사고는 한 번만 나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중점을 두고 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낮게 날면 이 분사량도 좀 줄이거나 그래야겠네요. 되나요? 분사량보다 속도가 지금 빠르잖아요. 네. 속이 그만큼 낮게 나면은 많이 못하니까 네.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사실 풀어줘요. 지금처럼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웬만하면 안 낮추려고 해요. 일단 얘도 너무 낮아버리면은 네. 가운데 약이 좀 들 수가 있어서 지금 GPS 경로로 지금 이렇게 방제를 했거든요. 이제 지금 이 초록 색깔이 방제가 끝난 네.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사를 하면서 간 거. 하얀색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사를 안 하고 간 거. 이동한 거기는 왜 안 하신 거예요? 이동하니까 약을 다 분사하고 이동하거나. 네. 지금 보면은 간격이 좀 일정하지 않은데 여기 전봇대 아까 속도 빠르게 해가지고 간격이 좁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줄만 방지하면 되는 얇은 폭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여기 안쪽에도 잠깐 서가지고 꺾이고 막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잡초 덩어리들이 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거 피해 가느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살포폭이나 그런 것들 카메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비행이 끝나면 바로 노즐을 물로 세척하고 닦아줘야 합니다. 농약의 성분 때문에 노즐이 막히거나 드론에 달라붙어 굳어버리면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 네. 모기한테 물리기 시작했어. 오케이. 엉덩이랑 발목에 다 물렸어. 나는 중무장했지만. 안전만. 방제사의 하루. 모기한테 물렸어. 발이 안 차서 감은 게 아니고 슬리퍼 신고 있어서 꺼내진 거야. 굳이 변명하시는 게 더 이상한데요? 퇴근송을 들으면서 가야 돼요. 드론을 비행하면서도 차에 설치된 발전기로 충전하지만 해가 떨어지게 되면 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비행은 여기서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이거 새 거잖아. 옆에서 함께 일하는 금배 형님은 오늘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춥지는 않으셨어요? 춥지는 않으셨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 다음 밭으로 출발했습니다. 되게 불쌍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계셔? 어제 충전해 놓은 배터리를 챙깁니다. 오늘은 해발 800m가 넘는 밭입니다. 자연 경관으로는 스위스가 유명하지만 이곳도 만만치 않게 아름답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경치가 진짜 좋네요, 근데. 멋있어요. 안반대기 같아. 와. 조금만 찾아보면 한국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곳들이 넘쳐납니다. 사실 드론 방제는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약줄이라는 긴 장대로 농약을 살포했었습니다. 단, 무조건 드론 방제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아직까지 약줄로 살포하는 것이 유리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드론이나 뭐 이런 기계에 관심이 좀 많으셨었나요? 기계는 자동차에 좀 관심 많았고요. 솔직히 뭐 날아다니는 거는 크게 관심은 자동차보단 덜했는데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과도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석사까지 나왔습니다. 회사도 계속 그냥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계속 일을 했었고요. 정밀공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일이 지금 하고 계신 드론 일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무래도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드론의 뭐 이런 조종기도 그냥 조종하는 게 아니라 안에 프로그램 다루는 거나 드론의 이렇게 비행 특성이나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론이 요즘에 좀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좀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는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1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었었어요. 그러다가 한 19년도까지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드론 자격증 따는 분들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주춤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약간 어느 정도 가다가 어느 정도 시장 유입이 일정하게 됐고요. 생각보다 이 드론 방제가 생각보다도 아니고 많이 힘들어요. 뭘 체력적인 것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신체적인 반응 속도나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요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땡볕을 맞으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힘들다고 소문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드론 방제를 하겠다고 왔다가도 한 20년도까지만 해도 한 절반 이상은 다 다시 갔습니다. 네. 수익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까지 벌기까지가 많은 경력이 요구가 되고 연습도 요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격증 딸 때 그 만만하다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과 방제랑은 정말 뭐 첫 걸음마 수준도 안 됩니다. 자격증이. 올해 같은 경우 2달 동안 4천만 원의 순이익이 나왔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근데 뭐 그게 나쁜 금액도 아니고 일한 시간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거 이상으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뭐 네. 수익이 한계치가 4천만 원이다 1년에 벌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떤 시장이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뭔가 한계치가 너무 낮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드론 이런 방제 시장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근데 뭐 7, 8월 달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벼만 그 정도인 거고 밭을 또 하기 때문에 밭에 대한 수익을 아직 정산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점점 이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약간의 마찰도 있잖아요. 어디 다니다 보면 그렇죠. 그 예를 들어 비산 지금, 때문에 아까 맞죠? 지금 뒤에도 다 한 사람의 땅이 아니잖아요. 네. 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같이 네. 다니다 보니까 농약 드론으로 치니까 바람에 날려서 내 밭까지 농약이 뭐 묻으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그 농약 검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PLS라는 걸 시행을 하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 단위로 해가지고 약이 공통적으로 겹치거나 뭐 그런 작물들을 같이 재배를 한다던가 그리고 농약을 항공방제용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농약 회사들이 가장 빨라요. 어떻게 보면 관행방제도 관행방제지만은 결국에는 이 드론으로 가야 될 거 알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제 드론을 사가지고 많이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드론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엔 그렇죠. 예. 결국에는 그분들도 드론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는 계세요.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좀 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복해서 좀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약 정말 많이 개발 중이고 개발된 것도 많고요. 하지만은 이거는 1년 수익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드론 방제가 관행 방제보다 장점들은 훨씬 많거든요. 못 들어가는 지형도 이제는 없고 시간 빨리빨리 그때 급할 때 돌발 해충이 오거나 돌발 뭐 병이 오거나 그러면 약을 쳐야 되는데 그럴 때라도 드론이 훨씬 효율적이니까 관행방제보다도 한 4배, 3배는 빠릅니다. 또 중요한 거는 비용적인 문제죠. 여기 강원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통당 이렇게 비용을 받아요. 관행방제들은. 네. 금액적으로 봤을 때 관행방제가 드론방제보다 한 1.5배에서 많게는 2배 정도 가까이.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 조금씩. 상황에 따라 다른데 거의 한 1.5배는 항상 더 관행방제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그 옆밭 농주분들이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그냥 친하게 지내는 네, 방법밖에는 맞습니다. 현재는 맞아요. 약간 그런 네, 맞아요, 방식밖에 맞아요, 안 맞아요. 되니까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1박 2일 동안 네. 이렇게 제가 따라다니면서 드론 방제하는 것도 저번에도 한번 구경하긴 했지만 네. 그때는 페인트 작업이었다면 네. 오늘은 직접 밭이나 이런 네. 곳에 나와서 같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배워봤는데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저런 게 있네 네. 저런 방식으로도 활성화가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신가요? 끝으로 뭐 인스타 같은 거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셔도 돼요. 유튜브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인스타그램 뭐 프리드론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방제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열무TV도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 되니까. 네, 이제 빨리 일하러 이제 가셔야 일하러 돼서. 됐다? 배터리 몇 개 됐어? 오케이. 오늘은 농민들에게 혹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방제 드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가끔 과거의 향수가 그리울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편리해지는 농업으로 힘들었던 농민들의 수고스러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최 PD와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장소,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